안녕하세요. 프로페서 머니입니다. 혹시 기업 인수 금액이 발표될 때 그 가격표가 정말 전부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바로 그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비용에 대한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 보면 어떤 기업이 얼마에 인수됐다 이런 헤드라인 많이 보잖아요. 근데요, 과연 그 숫자가 진짜 최종 비용일까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사례를 하나 같이 보시죠. 여기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인수하려는 상황이에요. 아, 네. 지금 표를 보니까요. 두 회사의 기본 정보가 나와 있네요. 인수하려는 A 기업의 가치는 $500, 그리고 인수 대상인 B 기업은 $100. 이렇게 되어 있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가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두 회사가 합쳐지면서 $100라는 시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시너지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나 4가 되는 그런 효과, 즉 합병하면서 생겨나는 추가적인 가치를 말하는 거죠. 사실 이게 바로 M&A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간단하고 직관적인 방법이죠. 바로 현금으로 인수하는 경우입니다. 과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항상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금 인수네요. A기업이 B기업의 원래 가치 $100에다가 프리미엄을 $50나 얹어서 총 $150 현금을 주기로 했어요. 와, 굉장히 간단하고 명쾌한 거래처럼 보이는데요? 자, 그럼 이 거래가 A기업한테 정말 이득이 되는 걸까요? 이걸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순현재 가치, 영어로는 NPV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공식이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핵심 아이디어는 정말 간단합니다. 이 공식 정말 재미있죠. 여기서 V스타 B는요, 시너지를 포함한 P인수기업의 진짜 가치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용은 말 그대로 인수를 위해서 지불한 돈이죠.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가 바로 인수하는 기업이 가져가는 순수한 이익, 즉 NPV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볼까요? B기업의 가치는 원래 $100였는데 시너지 $100를 더하니까 총 $200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A가 지불한 현금 $150를 빼면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네, 바로 $50가 나오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현금으로 인수했을 때 A기업이 얻게 되는 순수한 이익이 $50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아주 깔끔하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상황을 조금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어 볼까요? 만약에 A기업이 현금 대신에 자기 회사 주식으로 B기업을 인수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계산은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주식 인수군요. 이번에는 A기업이 B기업 주주들한테 현금 $150 대신에 현재 주가 기준으로 $150치의 A기업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주기로 했네요. 일단 겉으로 보기엔 거래 금액은 똑같은데요? 자,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계산이 조금 복잡하니까 저랑 같이 차근차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째, $150어치 주식을 줘야 하니까 현재 주가인 $20로 나누면 신주 7.5주를 발행해야겠죠? 둘째, 그러면 이제 합병된 회사의 총 주식수는 기존 25주에 새로 발행한 7.5주를 더해서 32.5주가 됩니다. 셋째, 합병 회사의 총 가치는 어떨까요? A 가치 500, B 가치 100, 그리고 시너지 100을 다 더해서 $700가 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이 총 가치 $700를 총 주식수 32.5주로 나누면 합병 후의 새로운 주가는 약 $21.54로 오르게 됩니다. 와, 잠깐만요. 그러니까 A기업이 실제로 지불한 비용은 처음에 약속했던 $150가 아니었던 거네요. 합병 후에 주가가 오르면서 B기업 주주들이 받은 그 7.5주의 실제 가치가 진짜 비용이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확히 짚으셨어요. 새로 계산된 주가 $21.54에 B기업 주주들이 받은 7.5주를 곱해보면 A기업이 실제로 지불한 진짜 비용은
150달러가 아니라 약 161.55달러가 되는 거죠. 어때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훨씬 커졌죠? 그럼 이제 NPV를 계산해 볼까요? B기업의 총가치 200달러에서 이 진짜 비용인 161.55달러를 빼면 A기업의 NPV는 약 38.45달러가 됩니다. 어라? 아까 현금 인수 때 50달러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됐네요. 정말 신기하네요. 분명히 시작은 똑같이 150달러짜리 거래였잖아요. 근데 왜 지불 방식 하나 바꿨다고 A기업이 얻는 이익이 이렇게나 달라지는 거죠? 바로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보세요. 현금 인수는요, 비용이 150달러로 딱 고정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모든 시너지 이익을 A기업이 전부 다 가져가는 구조예요. 하지만 주식 인수는 얘기가 다릅니다. B기업 주주들이 합병회사의 새로운 주주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시너지 때문에 오른 주가만큼의 이익을 함께 나눠 갖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게 A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커진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현금과 주식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까요? 단순히 NPV 숫자만 보고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전략적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했던 이득의 분배 문제입니다. 만약에 시너지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터진다면 주식으로 인수했을 경우 A기업의 비용은 더 늘어나고 NPV는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반대로 시너지가 기대 이하면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이런 불확실성을 피하고 이익을 독점하고 싶다면 현금 인수가 더 유리한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B기업 주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금을 받으면 당장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주식을 받으면 그 주식을 나중에 팔기 전까지는 세금이 미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식 인수를 더 선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지배권, 즉 컨트롤 문제입니다. 주식 인수는 결국 새로운 주식을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A기업 주주들의 지분율이 희석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경영권 방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면 지분율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현금 인수가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요. 인수의 진짜 비용은 가격표에 써 있는 숫자가 아니라 지불 방식이 결정한다는 것. 현금 인수는 모든 이익을 가져오는 대신 모든 위험도 혼자 짊어지는 거고요. 주식 인수는 이익을 나누는 대신에 위험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결국 이 선택은 단순한 회계 처리가 아니라 회사의 미래를 거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결정이라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A기업의 CEO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장에 더 높은 NPV를 위해서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되는 걸 감수하시겠어요? 아니면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진정한 마무리가 될 겁니다.